안녕하세요, 뉴욕캣TV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 바로 나PD가 가져온 차량은 4,860만원짜리 코나 전기차입니다. 지금이 오후 5시인데 곧 있으면 해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빨리빨리 팩트만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860만원, 누가 코나를 4,860만원 주고 사?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국가에서 얼마? 9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각 사는 지역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또한 800만원, 9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줘서 한 1,700만원이나 1,000만원 후반대나 초반에서 차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국가 보조금 그리고 지자체 지원금, 이게 다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현대차 니들이 차 팔 거면 가격을 싸게 해. 왜 올려가지고 우리들 세금으로. 오케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차를 구입을 하시면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나머지 하나는 이제 공용주차장 50% 할인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차량을 산 만큼 여러 가지 혜택도 누려야겠죠.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을 했을 경우 406km를 갈 수 있습니다. 406km면 굉장한 거리죠. 그리고 고속 충전으로 했을 때 이제 80%까지는 54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사람들이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나PD는 54분을 기다릴 수가, 뭐 기다려야겠죠? 샀으면. 그리고 전기차 하면 기름값이 안 든다, 엄청 싸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우리 조사장님은 얼마나 쌀 것 같아요? 10분의 1 정도는 되죠. 와, 정확해요. 이 차는 거의 한 아반떼 1.6 가솔린 모델로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정도 가격을 합니다. 100km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아반떼 1.6 휘발유는 11,432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코나 전기차는 1,132원. 거의 뭐 우리 그 코인 노래방 갔을 때 한 3곡 부를 정도면 100km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10분의 1 가격, 엄청난 가격으로 이 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 집 데려다 줄 때, 아니면 뭐 우리 어디 놀러 갈 때 당연히 전기차가 있으면 네 차 말고 내 차 타고 가자, 이 마인드가 나오겠죠. 아니면 이제 한국 사회 인식을 생각했을 때는 약간 전기차 갖고 있는데 집 안 데려다 주고 놀러 갈 때 내 차로 안 간다 하면 약간 쓰레기가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이제 겉모습만 보면 엔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이제 제가 보닛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안을 확인하시죠. 보닛 안을 보시면 이제 인버터란 게 적용돼 있고 엔진은 빠져 있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이 인버터 위에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이러면 거의 엔진룸 같아 보여요. 근데 이 커버를 벗겨보면 인버터가 적용돼 있습니다. 이걸로 따지면 이제 사람의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충전 및 회생 제동을, 모든 오더를 여기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저기 우리가 앉는 뒷좌석과 그 아래쪽에 배터리가 깔려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아니, 배터리가 바닥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배터리는 뭐야? 이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아주 눈치 빨라요. 근데 이 배터리는 어떤 배터리냐, 이제 저희가 오디오를 켜고 전자기기가 켜질 때 이런 작은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아래 바닥에 깔려있는 고전압으로 해서 큰 에너지를 사용할 때 그 배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디오를 켜거나 할 때는 이런 작은 배터리에서 사용이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교 갈 때 캐리어를 끌고 가진 않잖아요. 가방을 메고 가듯이 용도에 따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냉각수가 있습니다. 냉각수가 있는데 왜 냉각수가 있을까? 엔진이 없는데. 하지만 인버터나 모터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각수로 열을 식혀주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아예 안 들어가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라디에이터도 있습니다. 열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라디에이터가 없을 것 같은데 자그마한 라디에이터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지루한 뭐 부연 설명들이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디자인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기본적인 코나 라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눈이 굉장히 작아서 약간 난 이 디자인이 별론데 왜 이쁘다고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거는 나PD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어로다이나믹, 우리가 공기 저항을 생각해서
앞에가 싹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할까봐 이런 디자이너들이 세세하게 장난을 좀 쳐놨습니다. 그리고 그릴이 있던 자리엔 뭐가 들어갔냐? 바로 충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균형, 밸런스를 맞춰 주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효구는 옆에 있었는데 왜 충전구가 앞에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유소는 가운데 있고 차가 양 사이드로 주차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전기차 같은 충전소는 아파트 벽 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벽이 있고 앞으로 때려 박아서 충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편하게 앞에 우리 코에다가, 옛날에 우리 장난쳤잖아, 뭐 콘센트 갖고 꽂으라고 코에다 하고 그 느낌, 그 맨키로다가 앞에다 지금 해놨습니다. 이제 타이어 휠을 보시겠습니다. 휠을 보면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나네요. 조사장 삼겹살 2인분 가져와. 고기 불판같이 생겼어요.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생기는 저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행을 할 때 생기는 공기 저항,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타이어에서 오는 구름 저항이 있습니다. 이 휠 디자인은 구름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막아놨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스포츠카 휠은 브레이크 열을 배출하기 위해서 뻥뻥 뚫려 있는데 이렇게 막혀져 있으면 어떻게 열을 밖으로 뺄까? 그런 생각, 아주 영리한 생각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브레이크 열이 발생하긴 해요. 근데 회생제동이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 발을 떼면 속도가 죽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이따 시승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디자인을 보시겠습니다. 후면 디자인을 보시면 일반 코나와 비슷하고 뭐 요런 부분만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이라는 요런 문구가 적혀져 있고, 혹시 조사장님, 일반 내연기관 차와 이런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맞추면 100만원 상당의 휴지통이 선물로 갑니다. 맞춰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거는 웬만한 눈썰미 아니면 몰라요. 바로 머플러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빼낼 게 없다고. 이거 몰랐죠? 그러기 때문에 요즘 뭐 내연기관 차들은 군대 운전병들 알잖아요. 공회전 하지 말라. 요즘 나라에서도 공회전 하지 말라.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 못 틀어 죽잖아. 근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공회전을 해도. 왜? 나올 게 없잖아. 이제 차가 가야 모터가 돌아가는데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상관이 없잖아. 놀랐죠?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이 안 됐어요. 하지만 살짝 누르고 조금 세게 열면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냥 스마트까지는 아니어도 마트 트렁크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우리 인생 살자고요.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지금 김치 담아서 김치도 있고, 네, 한 요 정도 공간이 남아요. 넓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소형 SUV 트렁크 공간은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람마다 개인 차는 있겠죠. 그리고 이런 코나의 장점은 턱이 없어요. 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짐을 뺐다가 넣기 편하다. SUV의 가장 큰 장점은 2열이 폴딩 된다는 거. 자, 이제 우리 마트 트렁크를 보시면 닫을 때도 보통 버튼을 눌러줘야 되잖아요, 스마트 트렁크는. 근데 우리 마트 트렁크는 그 운동, 이런 헬창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짝만 세게 닫아주면 이거나 자동이나 똑같습니다. 가장 좁다는 코나 뒷자리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해 때문에, 역광 때문에 막 차를 돌려서 촬영해야 되는데 해가 졌어요. 그래서 차를 안 돌려도 돼요. 너무 좋아. 운전하는 그대로 딱 앉아봤는데 주먹이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많이 좁다는 소리죠. 그리고 헤드룸은 그나마 좀 남네요. 헤드룸은 뒤로 제꼈을 때. 근데 뒷자리에서 가장 큰 불편함은 뭐냐? 바닥이 많이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무릎이 불편하다. 이렇게 꺾여지는 게 딱 봐도 지금 심하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조사장님.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송풍구도 없고 뭐 잭, 12V 잭도 없습니다. 뭐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는 컵홀더 2개만 있습니다. 뒷자리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키가 제가 170인데도 살짝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180 이상을 태우실 때는 뒷자리는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뒤에 사람을 많이 태운다 하시면 니로나 아이오닉으로 가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나는 넓은 트렁크 공간을 원해, 뒷자리는 2열을 폴딩해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나 소형 SUV를 택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실내 디자인을 한번, 아니야, 실내 인테리어, 우리 고급지게 가자고 인테리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얘보단 얼굴이 좀 작지 않아? 좀 작은 것 같아. 가장 큰 변화는 이런 여기 기어 노브와 계기판입니다. 일단 계기판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을 텐데 계기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거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스티어링 하나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코나 거 갖다 쓰기도 하고, 이 돌려 쓰는 이유가 이거 하나 만들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그 개발비를 여기다 쓸 거야? 나는 안 쓴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됐습니다. 웬만한 기능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있는 게 회생제동, 저희 회생제동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려요? 안 들리죠? 이거 시동 걸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죠. 여기 있는 게 이제 그 페달 시프트가 아니라 회생제동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내비게이션이 적용돼 있고, 내비에서 실시간 전기차 충전소 검색이 있습니다. 좀 가까이 찍어주세요. 하면 이 근처에 완속 이런 충전소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황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으면 사람이 충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초록색이죠. 한번 보여드리면 내비 들어가서 실시간 충전소. 와, 끝장나버리지. 이런 것까지 넣어놨어. 이런 건 진짜 잘한 것 같아. 네.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여기인데, 일단은 버튼식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너무 좋고, 여기를 이제 은색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전기를 다루다 보니까 전자제품 느낌이 많이 나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차에 탔을 때 무슨 딱 생각을 했냐면, 와, 이제 우리가 차를 사러 현대자동차 갈 게 아니라 잘하면 하이마트에서도 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굳이 현대차에서만 속해 있어야 되나, 하이마트에도 갖다 놓을 수 있잖아. 그냥 개소리죠. 그리고 실내 전체가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배뉴 느낌이 많이 나고 참 배뉴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놀라운 거는, 네, 여기 가까이 찍어주시면 에코, 컴포트, 스포츠까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오토홀드 기능도 있고 열선 시트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인데 내연기관차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엔진이 빠지고 전기차는 인버터가 들어가잖아요. 그 차이만 있어요. 바닥에 배터리 깔리고. 이런 기능들은 다 똑같이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기능을 다 넣었어요. 어차피 비싼 거. 그리고 여기가 버튼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래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런 수납 공간이 있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승을 하러 가겠습니다. 시승하면서 우리 조사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나 전기차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얼마나 밝은지 제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테스트할 게 뭐냐면,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느껴보겠습니다. 와씨, 밟는 대로 나가. 차 진짜 잘 나갔다. 진짜 잘 나가지. 그리고 이 차가 지금 뒤에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토션빔이 들어가는데 멀티링크가 들어가서 베리굿. 확실히 승차감에는 더 좋다. 와, 바람소리, 풍절음은 좀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소형 SUV 샀으면 느낄만한 풍절음, 차가 100km로 가고 있으면 가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차가 코나 가솔린하고 비교했을 때 330kg이 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능력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낄 때 살짝 덜 잡힌다. 그러니까 물론 보충을 했다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차가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게 더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잘 넘어요. 멀티링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토션빔 들어간 SUV 많이 탔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탁탁 튕겨요. 근데 타이어 이런 구르는 소리도 조금 들어옵니다.
아 근데 이게 소나타 타시는 분들도 느낄 것 같은데 뭔가 이 오른손이 심심하다. 뭔가 하나 딱 잡고 이거라도 잡아야 되나? 아 좀 심심하네. 살짝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서 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40.3토크인데 밟을 때마다 그 힘이 나와요. 내연기관차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는 차는 이게 고 RPM 그 회전 영역으로 밀어붙였을 때 그 토크가 나오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밟을 때마다 그 힘이 나와요. 지금 제가 엑셀을 밟으면 몸이 뒤로 바로바로 이 40.3토크가 그때 바로바로 나옵니다. 어우 굉장히 재밌어요. 네, 차가 돌 때 살짝 뭔가 가운데서 딱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무게가 잡혀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배터리가 확실히 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런지 괜찮네. 조사장님은 어떤 느낌이에요? 전기차 지금 저랑 같이 처음 타보잖아요. 네, 처음 타봐요. 어때요 지금? 일단 차가 너무 조용해서 좋고요.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그냥 계속 밟을 때마다 토크가 나와주니까 차도 타는 것도 확실히 좀 재밌기도 하고, 확실히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코너 돌 때나 일단 무게 배분이 좋아서 좀 승차감이 좀 더 묵직한 거 맞아요. 이 방지턱을 넘을 때나 아니 코너링에 있어서 괜찮아. 확실히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타이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나요. 우와. 근데 우와. 이게 이런 타이어 소리 들리죠? 이게 지금 타이어 소리가 왜 나냐면 타이어가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는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타이어 끽끽 소리가 나면 아 내가 운전 잘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응? 그게 뭐냐면 타이어가 비명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못 버티겠어 그만 지져 그만 밟아 이거야. 근데 끽끽 소리가 난다고 이제 사람들은 드리프트 한다는 생각하지. 그냥 진짜 운알못은. 그래서 이제 옆에 타면 아 무서워 뭐 여성분이라고 하면 아 무서워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내가 이제 우쭐해져가지고 막 어깨 이만해가지고 그래 내 실력 이 정도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느낌인데 이게 끽끽 소리 나는 게 하지 말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취해서 너무 차 지지지 마시고, 여성분들도 남자분들이 이렇게 끽끽 타이어 소리를 내고 과하게 막 커브길을 돈다 뒷박 빡 때리세요. 야 이 못 배워먹은 새끼 너 임마 그거 이렇게 막 그러면서 좀 화 좀 내세요.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이 차가 이 정도 잘 나가는데 지금 타이어가 살짝 아쉬운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타이어를 조금 바꿔주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타이어가 조금 아쉽네요. 뭐 타이어 아쉬운 거 빼고는 차도 잘 나가고 진짜 재밌다. 근데 차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조사장님 인정하시죠?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디젤 차를 타다 보니까. 워낙 디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워낙 이런 건 상대적이니까.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왜 우리같이 이런 호랭이 감성들은 그 8기통 6기통에서 지저대는 배기음을 또 들어야 돼. 맞죠. 근데 이런 전기차가 앞으로 이제 모든 차가 전기차로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면 그런 호랑이의 우르렁 배기음 이런 사운드를 못 느끼고 못 듣는다는 게 살짝 아쉽네요. 소리박을 달면 되죠. 예. 그리고 회생제동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생제동을 하면 엑셀에서 발을 떼보겠습니다. 그럼 씨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내연기관차로 하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내연기관차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고속으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손실을 그대로 가져가요. 다시 속도를 올리려면 에너지 손실을 밟은 만큼 그대로 가겠죠. 근데 전기자동차는 막 가다가 이 정도만 해도 브레이크가 심하게 잡히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이게 지금 회생제동으로 해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더 적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게 또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실사용해서 장단점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만약 이 차를 사용한다면 가장 큰 불편한 게 뭐 휴게소를 가다 충전을 해야 되는데 2시간 반 걸릴 거리가 1시간 동안 충전을 한다 했을 때는 3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죠. 그만큼 더 빨리 출발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주유를 하다가도 뭐 귀찮아서 미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급하게 어디 갈 때 생기다가 헐레벌떡 그때서야 주유하고, 물론 사람이 완벽해서 100% 계획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뭐 계획적으로 하는 분이 몇 없겠죠. 근데 내가 갈 수 있는 키로수가 줄어들었을 때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된다면 그때 충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전기차 사실 분들이 있으면 조금 빨리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서두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저희 요즘 자동 세차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동 세차 잘 생각해 보시면 주유를 5만원 이상 했을 때 할인을 받아요. 4,000원 예를 들면, 원래 세차가 만원이라면. 근데 그 주유소 갈 일이 없으니까 그 만원을 다 내고 자동 세차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게 그거죠. 물론 자동 세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살짝 단점입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은 연비 효율이 좋다. 그리고 밟는 대로 느껴지는 이런 토크, 확확 치고 가는 게 되게 좋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가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진짜 아쉬운 얘기인데 국가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국가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데 차 가격도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차 가격이 당분간은 내려갈 것 같지 않은데 이 전기차 사는 게 나중에 뭐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런 국가 보조금, 지자체 지원금,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지 마시고 현대자동차에 찾아가서 딜러분과 많은 이야기도 나눠보고 직접 시승도 해보면서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전기, 전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앞서가 있잖아요 지금. 네. 제 생각에는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곧 이런 선두권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엑셀에서 발을 떼주면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립니다. 근데 이게 같이 사람들이 많이 타 있거나 좀 조수석에 아름다우신 여성분을 태웠을 때는 이런 걸 조금 세게 해놓으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당겨서 좀 약하게 해놔야지 약간 멀미가 안 날 것 같아요. 아싸, 이제 난 연비 아낀다, 키로수 늘린다 이러면서 이거를 세게 해놨을 때는 바로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면 같이 타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기차 이거 되게 좋다. 아까 나도 잠깐 이게 차 갖고 오느라고 물어봤잖아. 와, 엄마 차 조용하다 진짜. 차 조용하고 차가, 나는 디젤차가 순간 토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전기차가 그거는 갑이네 진짜. 네 말대로, 맞아. 나피디 말대로 밟는 대로 나오니까 그건 RPM에 비례하는 건데 슈퍼카 뱅키로 그냥 두 마리 차처럼 진짜 그냥 발만 딱 스포츠 모드로 발만 바꾸고 발만 딱 대면은 축축 막 밀리네 몸이. 되게 재밌다니까? 그리고 차 밸런스가 진짜 좋아. 근데 젊은 나이에 뭐 운이 좋게 이 차를 사서 막 지지고 밟다가, 솔직히 우린 타이어집에서 일해봤으니까 타이어의 중요성을 알 거 아니야. 제동거리도 타이어에 영향이 있고, 뭐 차가 살짝 가면서 뭐 잡아주는 정도는 어느 정도 타이어의 영향이 가장 크잖아. 그게 엄청 그치? 비 올 때도 그렇고. 근데 이런 친환경 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리기 위한 스포츠 타이어가 안 들어가잖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차 출고받고 엑셀로 지지고 밟다가 골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딱 밟는데 와 진짜 잘 나간다, 연비도 막상 안 들어. 충전하면 된다는 마인드, 싸니까. 막 밟아도 돼. 그치, 막 밟아도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골로 간다는 거지. 여러분들, 저희가 핸드폰 밝기를 최대로 켜놓으면 어떻게 되죠? 배터리가 금방. 그쵸, 배터리가 금방 닳죠. 전기차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엑셀을 많이 밟으면 밟을수록, 막 지지고 다닐수록 핸드폰 밝기를 최대로 해놓은 거랑 같다. 하지만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화면 밝기를 줄이죠. 네. 그 전부터 미리 안전운전, 저속운전 하면서 이런 전기차는 친환경에 맞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 가격이 진짜 싸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줬다가 이거 나중에 이거 뭐 양카맨키로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내가 한번 타보니까.
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끝으로 총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타본 이 코나 전기차를 타면서 느낀 점은 차 정말 좋고 그때그때 토크가 나와서 타는 재미는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런 배터리가 손상됐을 때, 차가 손상이 됐을 때 과연 그 고치는 비용은 누가 내죠? 그것도 뭐 국가에서 보조해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기차 사실 분들은 조금 더 남들보다 한 발 더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충전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조금 한 발 더 부지런하고 남들보다 아침을 일찍 빨리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장님,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시면 뭔지 아세요? 다들 힘내 아닌가요? 맞아요.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어캣TV의 나피디였고요. 우리 차량을 협찬해준 차주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 못 자고 또 일하고 왔는데 영상 촬영을 해준 제 친구 마이 프렌드 조사장님 정말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퇴장을 하겠습니다.